저탄고지를 하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먹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운동 안 해도 빠져요. 그게 진짜 획기적으로 빠져요. 막 일주일에 3kg씩도 빠져요. 그래서 전 그래도 6개월 정도는 유지를 했거든요.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진짜 잠깐 살 빼야 되는 거면 나쁘지 않은데 평생은 못해요. 식단을 진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식단이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는 근육량을 빠지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식단이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38살에 지금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김유나입니다. 지금 운동 시작한 지는 한 4개월 정도 됐고요. 현재 체지방은 5.3kg 정도 감량을 했고 체지방량은 현재 9.6kg까지 현재 감량한 상태예요. 예, 원래는 그냥 좀 보기에 옷을 입었을 때는 좀 날씬해 보이는데 실제로 벗으면은 좀 살이 있는 약간 마른 비만이었어요. 제가 지금은 쉰 지 1년이 좀 넘었는데 제가 거의 2년 넘게 시험관하기 시술을 11번 정도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시험관 시술을 받으면 시술하는 기간 동안은 움직이지를 못해요. 호르몬 영향 때문에 이제 살이 찌기도 하고 살짝 우울증 오고 사람들 만나는 게 좀 꺼려져가지고 이제 외출을 점점점 자제하게 돼요. 근데 또 그 와중에 또 몸에 좋다는 뭐 추어탕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살이 찌는 거죠. 뭐 몸도 그렇지만 이제 정신적으로도 좀 피폐해지다 보니까 남편이 좀 운동 같은 거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 그러면 이제 애기 만드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살도 뺄 겸 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운동을 이제 꾸준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의 매일 운동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식단을 진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뭐 막 조금 먹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갖다가 뭐 어떤 식으로 먹어야 돼 이런 걸 좀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좀 내가 많이 먹을 수 있으면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식단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걸 이제 규칙적으로 먹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씩 이제 살이 빠지더라고요. 막 어떤 날은 마라탕을 먹고 뭐 피자를 먹고 뭐 햄버거를 먹었다가 갑자기 다음날 오빠 나 다이어트 해야 돼 해가지고 막 숙주에다가 뭐 콩나물에다가 고기는 하나도 안 넣고 야채만 잔뜩 넣어서 거기에다가 막 스리라차를 막 범벅을 해가지고 뭐 짜게 해서 그걸 잔뜩 먹는 거예요. 그럼 배가 차니까.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폭식과 절식이었던 거야, 진짜로. 제가 이제 여기 아파트 헬스장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막 끄적이는 식으로 운동을 했었어요. 러닝머신만 좀 차다가 오는 거죠. 근데 그게 재미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10분, 20분 하다가 뭐 일주일 잠깐 가다가 이제 안 가고. 그러니까 운동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식단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좀 편하게 하고 싶으니까 저탄고지, 뭐 간헐적 단식 이런 걸 시도를 했었어요. 저탄고지 할 때는 솔직히 좀 행복하게 먹었어요. 막 삼겹살도 진짜 많이 먹고 뭐 삼겹살 탕이라고 해가지고 김치찌개를 끓이면 거기에 삼겹살을 넣어요. 기름이 둥둥 떠 있잖아요. 그걸 다 먹으라고 해요. 그 버터 같은 거에다가 삼겹살을 구워요. 진짜 기름지잖아요. 그걸 먹으라고 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그렇게 기름을 먹는데 다음날 또 체중이 빠져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 체지방에 대한 뭐 이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체중만 쟀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가 빠진지는 모르겠는데 눈바디로 봐도 되게 스킨이 얇아져 갖고 저탄고지를 하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먹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운동 안 해도 빠져요. 그러니까 그 유혹 때문에 많이 먹는데 살이 빠져? 운동 안 해도 돼? 그게 진짜 획기적으로 빠져요. 막 일주일에 3kg씩도 빠져요. 그래서 저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그래도 6개월 정도는 유지를 했거든요. 6개월까지는 먹는 걸 좋아하니까 많이 먹을 수 있는 저탄고지를 오래 유지했는데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진짜 빵, 뭐 라면 이런 게 너무 먹고 싶으니까 결국 한 번씩 허용하면 그 키토가 깨져요. 그럼 다시 키토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깨지니까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잠깐 살 빼야 되는 거면 나쁘지 않은데 평생은 못해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돈이 진짜 많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과자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 돼지 껍데기를 말린 과자가 있어요. 네, 그거를 먹는데 진짜 기름진데 그 아삭아삭한 그 식감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근데 그것도 되게 비싸. 대부분의 저탄고지용 간식들이 막 치즈볼 같은 거 나오냐? 다 비싸요. 네, 죄다 다 비싸요. MCT 오일도 비싸고 버터도 그냥 버터 하면 안 되고 자연 버터 해야 되고 저탄고지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예전에는 사실 칼로리에 좀 집착을 해가지고 야채가 칼로리가 저는 야채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야채가 칼로리 낮으니까 야채만 좀 많이 먹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지금은 영양소를 좀 많이 신경 써요. 근육량이 떨어지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식단이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는, 근육량을 빠지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식단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단백질을 무조건 챙겨요. 그래서 저는 한 끼에 보통 단백질 함량 30g 이상을 챙기거든요. 제가 지금 53kg이기 때문에 하루에 적어도 100g이 넘는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고 계산을 해서 그런 식으로 단백질, 탄수화물, 예전에 탄수화물 안 먹었다 했잖아요. 지금은 탄수화물도 먹고 뭐 이렇게 식이섬유도 챙기고 이런 식으로 골고루 지방까지 골고루 다 챙겨서 먹어요. 그게 제일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은 겉으로 보이는 눈바디는 그냥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어요. 벗었을 때를 비교하면은 차원이 다른 수준? 그냥 다른 사람 수준이에요. 예전에는 좀 이렇게 뱃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처져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자신 없게끔 팔뚝도 이렇게 뒤룩뒤룩 쪄 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매끈해요. 오히려 이제 근육이 보여서 너무 멋있는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무래도 이제 내가 내 자신이 예뻐 보이고 몸매가 괜찮아 보이니까 자존감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정신적으로 가는 거죠. 사람의 기분이 좀 좋으니까 좀 밝아지고 좀 쾌활해지고 좀 그렇게 되니까 또 가정적으로 또 남편한테도 옛날에는 뭐 어쩌라고 약간 이랬다가 지금은 조금 이게 사근사근해지고 그랬어? 뭐 이랬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살만 뺀 건데 어떻게 보면 눈바디가 바뀌고 몸이 바뀌면서 이제 가벼우니까 이게 사람이 체력이 없으면 짜증이 나거든요. 몸이 막 힘들어. 뭐 하나 분리수거하는데 힘들어. 그러면 왜 분리수거 나만 해야 돼? 남편은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짜증이 난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뭐 별로 안 힘들어요. 뭐 해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 정신적이로든 육체적이로든 다 변화가 이제 다 긍정적으로 바뀌기는 했죠. 사실 기존에는 멘탈을 잡는 방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 혼자 다이어트 하니까 멘탈이 무너지고 끝나는 거지 멘탈을 잡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운동을 제가 이제 센터 와서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공통의 그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다이어트, 뭐 식단이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사실 저 친구는 나보다 더 살을 빼야 될 게 많아. 근데 내가 쟤한테 막 살이 안 빠지네 어쩌네 하고 있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조금 대화가 미안한데 또 그 친구가 나한테 힘을 준단 말이죠. 그리고 되게 통통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지금 4개월 동안 살을 10kg 넘게 뺐어요. 그런 친구의 이제 얘기 또 들으면서 또 사람의 위안을 얻게 되고 언니 잘하고 있어요. 눈바디는 변했어요 하니까 그래 나 잘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또 오버해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예민해졌나 보다. 그래서 살짝 내려놓자 이렇게 하니까는 또 이게 붙잡아지더라고요 멘탈이. 제가 저희 남편이 집에서 풀업을 해요. 근데 볼 때마다 멋있었어요. 남편인데도 가슴이랑 팔이 점점 좋아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2년 동안 하니까. 그래서 저도 운동 시작할 때 나 풀업하는 여자 되고 싶다라는 그런 로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풀업하는 여성을 보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이제 풀업을 이제 배우게 됐는데 처음에는 되게 두꺼운 밴드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5개월 되니까 그 밴드도 이제 두께가 얇게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빨간 밴드 가장 얇은 단계로 했었거든요. 물론 개수가 적긴 했지만 그걸 했는데 그 희열이 내가 이제 풀업하는 여자가 되다니 하면서 새로 오신 분들은 아마 저를 보면 우와 저 사람 운동 되게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저는 사실은 운동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매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게 체력이 늘면서 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희열을 느끼고. 저희 남편이 되게 칭찬 안 해주는 스타일이에요. 엄청 무뚝뚝하고 제가 그렇게 뚱뚱하지 않아서 저보고 돼지라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정책이 왔었을 때 남편이 출근할 때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항상 마중을 나가요 아침에. 오빠 나 어제 인바디 측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울었어. 쪽팔리는데 울었어 했더니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해. 오빠 위로도 안 해주냐? 너 남들은 위로해주던데 하고 나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그 문이 이제 닫히려는 그 순간 저한테 지금도 괜찮아? 라고 해서 문이 탁 닫혔는데 눈물 살짝 났어요. 감동 살짝. 지금도 괜찮아라는 그 말은 저희 남편한테 있어서 너 지금 완전 괜찮아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해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 매일 오면 운동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도 같이 이제 성장하고 있고 같이 다이어트 하면서 살이 빠지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바디 프로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같이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그걸 준비하는 과정도 사실은 힘든 부분도 있을 거고 뭐 옷도 찾아야 되고 뭐 이런 되게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을 많이 뺐는데 여기서 이제 바디 프로필을 더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더 한다는 건 더 노력을 한다는 건데 그걸 한번 도전해보고 싶더라고요.
예전에는 바디 프로필 찍는 사람 보면은 저걸 왜 해? 잠깐 사진 한번 찍으려고 저거 만들었다 다시 돼지같이 먹고 그걸 빨리 왜 해? 약간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약간의 질투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나는 바디 프로필을 찍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던 거야. 내가 바디 프로필 찍으려면 그 엄청난 살들을 다 빼야 되는데 그거를 하고 싶지 않고 고생스러웠고 뭐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안 하고 싶었던 건데 지금은 그게 좀 가능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할 것 같으니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다이어트란 저한테는 다이어트가 건강이에요. 사실은 제가 다이어트를 결심했던 이유는 시험관을 해서 살이 쪄서 그걸 빼기 위해서도 분명히 있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시험관을 거의 11번이나 했던 이유는 제가 다른 여성들, 그러니까 동년배 여성들에 비해서 그 여성 호르몬이 좀 현저히 낮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난소가 잘 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식으로 호르몬이 안 나오면 폐경이 가까워져요.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이 아마 조기 폐경이 좀 빨리 오실 거예요 라는 말을 들었었어요. 근데 요즘 시기에 조기 폐경 빨리 온다는 얘기는 그럼 50대를 얘기하는 건가? 근데 내가 벌써 지금 곧 내년이면 39인데 근데 진짜 이상하게 잠이 좀 불면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무릎이 막 시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폐경이 오면은 골감손증이라든가 뭐 골다공증 이런 게 오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다이어트가 사실은 이꼴 건강이에요. 물론 살을 빼서 눈바디가 좋아지고 자존감을 회복하고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건강, 지금 저는 아직 벌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올 폐경이나 뭐 이런 변화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제가 빨리 근육 부자가 돼야 그때 그나마 제가 덜 겪지 않을까 갱년기를. 그래서 저는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막 횡단보도 걷다거나 아니면 운전하다 보면 뚱뚱한 여성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에요. 저 사람 우리 센터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다이어트를 못하는 이유가 뭐 되게 많겠지만은 저는 사실 의지가 좀 약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적게 먹을 의지가 없고 운동을 할 의지가 없어서 다이어트 한약같이 편한 방법, 저탄고지 같은 먹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저는 좀 쉬운 다이어트를 원한다고 생각해요. 뭔가 뭐 적게 먹는 건 힘들고 열심히 운동하는 건 싫으니까 뭔가 많이 먹는데 칼로리는 없고 뭔가 다이어트 약처럼 평소처럼 드셔도 됩니다. 이것만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 약간 이런 걸 사실 여자들 원해요. 저도 사실 그런 걸 원했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런 다이어트는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이어트는 한두 달 유지돼요. 근데 그 이후에 바로 요요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게 10kg 빼서 다시 10kg 찌우는 다이어트를 굳이 어리석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답은 이미 식단과 운동이라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 말고는 없어. 제가 봤을 때 이거 평생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못 하겠잖아. 나 이거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의지가 약해. 그러면은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던가 아니면 뭐 좀 돈을 들여서도 PT를 받던가. 저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런 운동을 좀 배울 수 있는 곳에 가서 나의 의지를 끌어올려주면서 나를 채찍질을 해가면서 식단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좀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곳? 그런 데서 좀 시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